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대기업 연구직인 고 윤상엽 씨와 이은혜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두 사람의 인생에서 연결고리가 될 만한 부분은 결국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은혜는 업소녀였어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하다가 너무 화나는 걸 발견해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가평 계곡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멀리하라 얘기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던 부분들, 사랑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남자를 털어먹는 여자, 그 여자의 진짜 사랑, 알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연남, 그리고 그 둘이 계획하고 벌이는 공사, 거기에 당하는 피해자, 여기까지는 제가 흔히 얘기했던 화류계의 공사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사건은 심지어 여기에 살인까지 더해진, 정말 사람이 갈 때까지 갔을 때 얼마나 악마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는 핵심이 되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공사를 친 여자 이은혜, 그 이은혜의 내연남인 조연수, 공사를 넘어 사망보험금까지 노린 살인을 당한 그 이은혜의 남편 고 윤상엽씨. 오늘은 이 이은혜라는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해보고 싶네요. 일단 이은혜는 2002년 러브하우스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부모 둘 다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딸로 출연했었고, 보시면 참 이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서 큰 괴리감이 느껴지죠. 그 외에 이은혜의 학창시절,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오피셜로 나온 건 없고, 이미 10대 때부터 조건 만남을 하다 걸려서 여러 차례 경찰서에 들락날락 걸었다, 이런 증언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은혜는 중학교 동창과 임신을 해서 첫 번째로 결혼을 했었고 20살에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죠. 그 이혼 사유는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해요.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죠. 저는 이게 이 여자가 지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은혜를 거쳐간 남자들은 전부 사망보험금을 남기고 사망했어요. 2011년에 만나던 남자친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은혜는 교통사고로 죽은 그 남자친구의 동승자로 이미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죠. 3년 뒤인 2014년엔 파타야에서 남자친구가 사망했는데 그 보험금 역시 이은혜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9년엔 11살 연상의 남편이던 윤상엽 씨가 사망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보험사 측에서도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은혜가 그걸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함으로써 그 덕분에 이 사건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 고 윤상엽 씨 사망 장소엔 이은혜뿐만 아니라 이은혜의 친구들, 그리고 황당하게도 그 당시 이은혜의 불륜남이었던 내연남 조연수까지 동행하는데요. 내연남과 친구들, 그리고 현 남편이라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의 파티 구성원이 여행 자리를 함께하게 된 거죠. 심지어 동행했던 친구들은 고 윤상엽 씨가 이은혜의 남편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부부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윤상엽 씨의 재정 상태는 이은혜를 만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이 사람이 대기업 연구직이었고 연봉이 6,400만 원이었어요. 그럼에도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부동산 채무 관련 서류들이 발견되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불법 장기 매매를 시도했던 흔적까지 발견되죠. 연봉 6,400만 원을 받던 대기업 직원이 돈이 없어서 장기 매매까지 고려했던 거예요. 이은혜에게, 그리고 이은혜의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왔던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안 좋아진 재정 상태의 원인이 이 이은혜라는 여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2018년엔 개인 회생을 했던 기억이 발견되었는데, 회생 신청할 때 당시 빚이 1억 3,500만 원이었고 이 중 9천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4천만 원은 법원에서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은혜는 변제금을 내지 말자고 굳고 말렸죠. 왜? 개인 회생을 하려면 보험을 해지해야 되니까요. 이은혜가 윤상엽을 피보험자로 무려 4개의 보험에 가입했었고, 그리고 윤상엽 씨는 그 보험 실효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사망합니다. 살해당했어요. 그 범행 현장에는 내연남, 불륜남인 조연수도 있었죠. 단돈 10,000원도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탈탈탈탈 돈을 털어오다 급기야 개인 회생을 고민할 정도로 나올 돈이 없어지니
내연남과 모의하고 남편을 죽여서 그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이미 그 전에도 몇 차례의 살인 시도가 있었어요. 남편을 낚시터에 빠뜨렸는데 동행인이 발견해서 미수로 끝났고, 보고 독을 먹였는데 치사량이 미달돼서 살아났죠. 소름 돋는 건 세 차례의 살해 시도 때마다 보험 효력이 유지되는 그 한 달 동안, 그 한 달 안에 범행을 시도했었던 거예요. 남편 윤상엽 씨와는 따로 살았고, 따로 살던 그 집에는 내연남 조은수를 비롯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왔다 갔다 했었다는 증언, 그리고 고 윤상엽 씨와 결혼하기 바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윤상엽 씨와 연애를 하고 있을 당시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했다는 제보와 증거까지 나왔어요. 해당 웨딩 업체의 문의 결과 실제로 이은혜의 결혼식이 있었다고 밝혀졌죠. 진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존재하는구나.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까도 끝이 없는 제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대기업 연구직인 고 윤상엽 씨와 이은혜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을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어디일까요? 두 사람의 인생에서 연결고리가 될 만한 부분은 결국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은혜는 업소녀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참 기분이 가라앉았던 건, 이은혜가 20살에 출산한 지금 친정 부모 손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가 올해 11살이에요. 이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만 들어가도 자신의 부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오고, 앞으로 온 세상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아이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엄마처럼 평범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진짜 그냥 한 명의 어른으로서 걱정이 돼요. 그냥 본인들의 쾌락을 위해 즐기다 실수로 아이를 낳고 방치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보니 힘들고 그 힘든 인생 고통을 물려주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